안녕하세요. 2025년 6월 3일 우리나라 대선이 있었죠. 그런데 61년 전인 1964년 6월 3일에는 이 땅에 계엄이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6.3 계엄령 혹은 6.3 사태라고 부르는데요. 왜 대한민국에 계엄이 선포가 됐으며 또 이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1960년대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자, 60년대 당시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한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놀고 있는지 어린아이들이 보이고요. 자,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물이 많이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빨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거는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시절을 지나면서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62년도 5월 16일 기사입니다. 자, 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으로서 박 의장 이 1주년을 맞이한 이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하겠다. 그리고 헌법도 개정할 것이다. 라고 언명을 했는데요. 그해 12월의 신문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결의를 했고 국민투표를 12월 17일에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민투표가 12월 17일 신문이죠. 일제히 진행이 됐다. 새 헌법안의 첫 주권이 행사가 됐다.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 만약에 독자적이고 정말 독재였다라면은 국민들에게 이런 투표권을 줄 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하오 2시 현재 투표율이 5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18일 기사죠. 헌법 개정안 확정이 됐다. 국민투표 가결선 훨씬 돌파. 18일 하오 2시 현재 찬성 783만 표, 78%다. 그리고 도시서도 찬성이 압도적이다. 투표율은 85%다. 그리고 민주주의 재건에 전력을 다하겠다. 가업 완수를 위해서 더욱 과감히 할 터라고 박정희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해죠. 63년 3월이 되어서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됐고 이것을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인 박 의장이 허가를 했고 자, 권한을 이제 대행하기로 했다. 자, 권한 대행이 나오죠. 자, 그리고 그해 8월 30일 신문인데요. 박정희 당시 의장이 17년간의 군 생활에 정지부를 찍고 전역식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군인 신분으로서 말 그대로 군정이었습니다. 군인들 다수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이 나라의 행정을 그리고 뭐 사법까지 입법까지 다 일을 봤었는데요. 보시면 민정에 참여키로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혁명 가업 완수를 위해서 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자신은 군인의 길을 걷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이 혁명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반공을 국시로 한다. 이 이야기는 많이 알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자, 세 번째는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 퇴폐한 국민도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국가 자주경제 이 재건, 총력을 경주한다. 자, 이 네 번째 사항이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라는 한 개인의 일생의 어떤 과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유신을 선포한 것도 이 경제 어느 정도 중화공업까지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2년도에 이제 유신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킵니다.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뭐 박정희도 빨갱이다 라고 이 좌익들이 계속 물고 뜯는데요. 확실하게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전향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 뿌리가 된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다시 군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복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육군 대장 박정희 자신의 계급장을 떼고 민간인 신분으로 자 이렇게 공화당 총재가 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공식 수락을 하는 기사입니다. 자, 자주 자립의 채널을 위해서 선전선투할 것을 약속한다. 자, 그래서 그해 10월에 이제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자, 윤보선 대통령과 겨루게 됩니다. 자, 윤보선 대통령은 민의는 군정의 종식, 그러니까 자신은 민정이고 박정희는 그 군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걸고 나온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겁니다. 전국 안정 위에 힘써 정적을 빨갱이로 무는 악습은 없애야 한다. 자, 이 당시에도 박정희 대통령 후보를 빨갱이로 몰면서 표를 이제 깎아 먹으려고 했던 이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10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게 되는데요. 자, 전국을 안정시킨다. 가난을 물리친다. 자, 윤보선 후보는 군정으로 병든 나라 민정으로 바로잡자. 자, 과연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그 군정이 나라를 병들게 했었는가? 자, 그 전에 왜 이런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장면 총리, 뭐 장면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부패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알리질 않죠. 자, 10월 17일 박정희 씨 당선 확정이라고 나옵니다. 자, 470만 2천 표 획득해가지고 윤보선 씨와 15만 표 아슬아슬하게 당선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해 12월 17일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했는데 이제 64년도 3월이 되면서 3월 24일이죠.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극렬하게 됩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대 학생들이 다 몰려 나왔다라는 건데요. 경찰대와 충돌, 투석, 뭐 당시 이제 일본 수상이죠. 이케다 그리고 이완용 마네킹의 모의 화형식 거행했다. 이제 이 반의를 주입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경찰 제지에 투석으로 응수했다. 함석헌, 장준하 씨 강연을 듣다가 이 사람들은 반 박정희, 반 체제 운동을 그 이후로도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됐죠. 그리고 이대 입구에서 연좌 데모를 감행했다. 자, 뭐 체류탄 발사하니까 어린이, 일반인도 합류를 했다. 자, 과연 이 어린이들이 뭘 알고 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생 300여 명이 이케다 및 이완용의 마네킹을 만들어 놓고 제국주의자 및 민족 반역자, 이거 참 대한민국이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이런 허상을 가지고 이렇게 증오와 분노를 분출하게 되는데, 당시는 제국주의가 없습니다. 일본도 그 52년도에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의가 되면서요, 새로운 이 세계 질서 속에 편입이 됐고, 일본은 제국주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가 뭐 친일파고 뭐 나라를 팔아먹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고요. 민족 비교 연구회라는 학생 단체라고 하는데요. 다분히 이 좌익 조직이고요. 이자들이 여러 뭐 강연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체제, 반박정희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주축이 되었습니다. 제2의 을사보호조약인 갑진년 대한민국 매매조약. 한일 협약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이 그 이전에 종주국이었던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세계로 한 발 내딛는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진행하는 건데, 그거를 학생들이 반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골기를 하고 나오는 거고요. 자, 데모 해산을 호소하는 이동대문 서장, 경찰서장의 요구를 거절하고 투석을 했다. 유리창이 깨졌다. 자, 이것을 정당한 뭐 시위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자, 경찰의 제지를 받자 또 투석.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돌을 던지고 하는 행태가 뭐 이미 이때부터 계속 시작이 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자, 트럭이 6대가 도착하자 법대 입구에 있던 아마 국민학교죠, 중고등학생 그리고 일부 시민이 몰려 나와서 경찰 기동대는 종로 5가 쪽으로 철수했다. 경찰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시위가 격렬했다는 거고요. 자, 효재국민학교 교정에 있던 어린이도 덮어놓고 돌을 던졌다. 아이들마저 못 모르고 어른들이 막 이렇게 돌 던지니까요, 같이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의문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시대 착오적이고 시대 역행적인 이런 것을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걸고 젊은 뜨거운 피를 걸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한일회담 즉각 중지, 동경체제 매국 정상배. 자신의 나라의 어떤 공무원을 이렇게 비꼬는 것 같은데요. 자,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은 해군용을 동원해 격침하라.
전쟁하자라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뭐 배를 빌리거나 사가지고 뭐 격침을 시키든지 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 국군, 해군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한국에 상륙한 일본 독점 자본가의 앞잡이를 즉시 축출하라. 매판 자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 친일 매국하는 매판 자본가를 타살,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미국은 한일 회담에 관여치 마라. 자, 이거는 다분히 북한의 냄새가 나죠. 반미 운동을 하고 미군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어떤 주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제국주의 나오고요. 이미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자민당은. 그리고 박 정권은 민족 분노의 표현을 날조 공갈로 분쇄치 말라. 다분히 법적인 조치를 했는데 그게 더 이상 이 행정력으로 안 되니까 이 계엄이 선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권기를 역사는 증언하려니와 우리의 결의와 행동이 신제국주의. 자, 이제 제국주의는 이제 일제시대의 제국주의고 또 새로운 걸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반대 투쟁의 기점임을 만천하에 공포한다. 자, 또 이제 연세대생은요, 함석헌 씨와 장준하 씨의 대일 외교 이 반대 강연을 듣고 우르르 몰려 나왔다는 거고요. 자, 고대에서도 역시 대모가 있었죠. 자, 이 고대생 중에는 훗날 대통령이 되는 이명박 씨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무장경찰관과 대무대 사이에는 육박전이 벌어졌다. 자, 경찰관과 이렇게 공권력과 서로 물리적으로 다툰다라는 거, 충돌한다라는 거는요, 불법 행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결의문에서 우리의 행동은 반정부 데모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라는 걸까? 한일회담 거부한다. 우리 고려학원은 이제 또다시 분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을 슬퍼한다. 냉정한 안목과 신중한 사료로 그들의 부드러운 미소를 경계함을 알라. 자, 일본을 계속 일제라고 이제 이미지를 악화시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자, 반정부가 아니고 반일이래요. 자, 반정부가 됐든 반일이 됐든 결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반일도 뭘 제대로 알고 하든지 해야지 거짓에 세뇌돼 가지고 반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일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정당성이 부여되는 이상한 풍토가 남아가지고 지금 스스로가 정당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본 제국주의 박살내자일까요? 자, 사수하자 평화선. 자, 이 사수했던 평화선을 내어준 게 누구죠? 자, 바로 김대중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국 괴뢰 타도. 자, 그 다음에 매국 외교 중지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글 좀 읽고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머리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니까 지금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이 첫 걸음을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자, 화형식 광경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경찰력으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몰리게 된다는 거죠. 자, 양심 있으면 물러가라는 혈서를 들고 데모했다. 버스에 실려가면서도 학생들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호소한다. 자, 지금 표정이 화내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굉장히 의롭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많이 또 호응을 해줬죠. 자,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또 고등학생들까지 나옵니다. 경기고 학생들이고요. 굴욕적 한일회담을 즉시 중지, 매판 자본 축출하라. 자, 과연 굴욕적이었는가? 실제로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청구에 반해서 역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일본이 45년 패망하고 돌아가면서 이 한반도에 남겨놓고 간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거든요. 국가 혹은 공장, 공기업,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 이런 거 다 합하면 뭐 60조엔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한 엄청난 부를 여기 이 땅에 내려다 놓고 그냥 가는데 그거를 청구하지 않도록 한 게 또 뒤에서 조정을 했던 이제 미국이죠. 어떻게든 한미일 이런 이제 3개국 동맹 체제를 마련해서 당시 처해 있던 이 국제 정세, 이 냉전 체제죠. 그래서 이 자유 진영의 어떤 전선을 연합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한미 동맹 그리고 한일 간의 새로운 이 관계 회복이 굉장히 절실했었는데 그것을 제일 바라지 않았던 조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북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뜨거운 피에서 흘러나온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반국가, 반체제적이었고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에 가까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금 사태 속에서도 이걸 미담이라고 이제 보도를 하는데요. 단식 학생들이 이웃돕기 운동을 했다. 들어온 유흥품을 기탁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교수, 학부형, 무명 시민이 이 단식 투쟁하는 이 학생들에게 먹을 거를 이렇게 계란, 당시에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자, 우유 20병과 계란 4꾸러미, 뭐 설탕, 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뭐 굶주리는 동포에게 보내달라고 본사 조선일보에 맡겨왔다. 뭐 그 당시 입장으로서는 뭐 시야가 트여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을 이제 또 미담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교수들이 만약에 올바른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길거리에 막무가내로 몰려 나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4.19 때도 그렇고 오히려 교수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편승했던 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학교 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공권력과 맞서는 이런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는 거고요.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공법 위반 혐의인 이 김중태라는 학생이 자신은 죄를 안 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리대 학우들 앞에서 11일 동안 신뢰를 해보했지만 나를 방공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민들도 우리에게 호응하고 있는 증좌이며 나 자신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산속으로 끌려가 귀신도 모르게 죽을까봐 겁이 나서 이제 자수를 했다. 마치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무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상한 이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익이 되면은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격화된 이 시위를 막기 위해서 6.3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